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섬유증 질환이라든지 또 퇴행성 디스크 질환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의 적신호가 켜지는 공시가 지난 11일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에는 그다지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유한양행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2019년 1월 길리어드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메시 치료를 위한 2가지 약물 표적에 작용하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7억 8,500만 달러를 최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유한양행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2억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향후 상기 메시 치료제의 새로운 적응증 탐색 및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좀 해지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기술 반환은 악재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이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에 따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여러 개발을 통해서 결과를 입증하고 또 이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줘야 했지만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길리어드는 이 구체적인 반환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또 길리어드가 해당 물질을 사들인 이후에 연구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이 약물의 효능만 뚜렷하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유한양행에는 더 빠른 개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약품처럼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2015년에 얀센의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물질인 HM12525A를 라이선스 아웃했지만 후보물질이 얀센의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권리 반환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미약품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 HM12525A를 메시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해서 1년 만에 미국 머크에 기술을 재이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메시 치료제 어떠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메시는 이 수리 원인이 아닌 대사 질환으로 이 중성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뜻하는데요. 이 간경화 그리고 간 부전은 물론 심하면 간암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고요. 또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DA에 의하면은 전 세계 4억 4천만 명의 환자가 메시를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내 메시 환자가 4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는 메시 치료제 시장이 2026년 253억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분한 시장 잠재력에도 메시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 타깃이 무엇인지 규명되지가 않아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고 또 간 섬유화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려주셨는데 지금 유한양행에서도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거나 적응증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 메시 치료제 개발 중인 기업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메시는 복합적인 이 발병 기전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그간 많은 이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좌절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메시 신약은 이 미국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만이 규제기관의 벽을 넘은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FDA는 지난 3월 이 레즈디프라를 비간경변성 메시 성인 치료에
이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과 병행하는 요법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레즈디프라 이후의 허가는 요원한 상황인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은 GLP-1 가능성을 메시에서도 확인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GLP-1은 이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에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시는 알코올 섭취량이 적거나 그리고 없는 사람의 간에 지방이 축적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GLP-1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개발이 가장 앞섰다고 하는 곳은 이 베링거 인겔하임인데요. 베링거 인겔하임의 이 GLP-1 그리고 글루카곤 이중 작용제인 서부두타이드는 임상 2상을 마치고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 역시 최근에 터제타파이드의 메시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는데요. 릴리의 임상 2상 연구는 생검으로 확인된 중증도에서 이 중증 섬유증을 가진 메시 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터제타파이드는 GLP-1 그리고 GIP 이중 작용제로 릴리의 2형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의 성분과 같다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도 동아 ST 그리고 D&D 파마텍, 올릭스 등이 이 GLP-1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서 임상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에서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11월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이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5,5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7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17% 그리고 3,755.5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유한양행은 이 작년 3분기 연구개발 비용 지출 확대로 9억 원의 영업이익만을 올렸던 바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유한양행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개발의 효과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8월 이 미국 식품의약국은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인 존슨앤존스의 자회사 얀센의 표적 항암제인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의 병용요법을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한양행은 얀센의 기술 수출한 이 렉나자에 대한 상업화 기술료인 6천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한양행의 작년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또 렉나자 이외에도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죠. 이 유한화학은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77억 원 규모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료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2022년에 FDA 승인을 받은 HIV 치료제 레나카파비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레나카파비르는 최근 임상에서 HIV 예방률 100%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이 길리어드의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년 하반기 예방약을 출시될 것으로 목표로 이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유한양행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유한양행의 공시 요약입니다. 유한양행은 2019년 1월 길리어드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유한양행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2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향후 상기 메시 치료제의 새로운 적응증 탐색 및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메시 신약은 미국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만이 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메시는 복합적인 발병 기전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아 많은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실패한 바 있는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은 GLP-1의 가능성을 메시에서도 확인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나자 기술료 수령과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체결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